오해받으신 적 많죠? 왜? 오해 아니고 되게 오해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당황스러운 질문들 받을 때 있죠. 당황스러운 질문.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야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심리치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해받으신 적 많죠? 왜? 오해 아니고 되게 오해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당황스러운 질문들 받을 때 있죠. 당황스러운 질문. 오늘은 그런 당황스러운 질문들 혹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을 콕콕 집어서 그 오해와 진실을 밝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오해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출발! 네. 우선은 10회기 정도 진행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10회기면 이 우울증이 싹 없어지나요? 심리치료로 고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냐고요? 삑! 안 됩니다. 심리치료는 보통 잠을 못 잔다든지 아니면 관계에서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의 불편감에서 시작이 되고 그 고통의 종류 그리고 깊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그 고통을 관통하는 공통점을 찾자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삶의 본질은 변화잖아요. 달라지지 않는 것은 없죠. 모든 것이 달라지죠. 관계도 달라지고 내 감정과 생각도 달라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이해관계도 달라지죠. 모든 고통들이 다 변화의 뿌리를 두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 모든 변화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변화를 고통으로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변화, 그것에 대해서 작용하는 게 심리치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변화에 최대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심리치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제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는 참여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너무나 간절하게 제 외상과 관련된 기억을 뽑아서 없앨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불가하고 다만 심리치료에서 가능한 것은 기억을 없애지는 않지만 그 기억을 내 역사로 받아들이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태도를 취해야 그 기억이 나를 괴롭힐 때 그것을 좀 더 참을 만하게 버틸 만하게 가지고 갈 만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변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루고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공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심리치료는 고통을 소거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를 변화의 전문가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좀 힘드셔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선생님. 제가요, 남편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게 다 남편 탓 같아요. 남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B. 오해입니다. 우리 남편만, 우리 엄마만 그 사람만 바뀌면 정말 좋겠어 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이 진짜 문제였을까? 그것만이 해결책일까? 다시 우리가 다루어 보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예, 어머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집에서 마음을 좀 읽어주세요. 아이의 감정이 어떤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 좀 잘 들으시고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잘할 때 엄마한테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한테 그걸 해줘요? 그게 돼요? 감정을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것도 경험과 학습입니다.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배워 나가신다면 나의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건 가능합니다. 자신의 마음부터 먼저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의 마음부터 돌아보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감정 수용의 첫 시작입니다. 연극치료 시간이에요. 와! 죽어라! 아니, 연극 치료라면서요. 연극에서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심리치료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삑! 그것도 역시 오해입니다. 참여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받아주는 것, 수용하는 것, 그것이 심리치료의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도 경계가 있어요. 참여자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참여자나 혹은 치료사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
그런 것은 분명히 제한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연극치료에서 유념해야 될 원칙 하나는 연극치료가 허구를 다루기 때문에 허구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상상이니까 모든 것이 허용된다 라고 쉽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도 역시 경계가 있습니다. 특히 극적 현실과 일상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극적 현실에서 경험한 것을 일상 현실로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참여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자해를 한다든지 좀 위험성이 내포된 그런 장면들을 극적으로 재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치료사가 잘 생각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돼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거나 참여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오해일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을 유념해서 작업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리치료나 연극치료에서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오해이고 자유에 앞서서 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참여자와 치료사의 안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심리치료에 대한 다양한 오해들을 만나보고 그것들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떻게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는 모두 즐거운 그라이아이!